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고약한 하루였습니다. 일요일 저녁인데요. 맛있게들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식사를 하고 마당에서 저녁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배경은 저희 앞마당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식사를 하고 나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낮에도 귀농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저희 홍천 이 신선농장은 2011년도에 귀농을 계획을 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5월 30일 날 농업인 등록을 홍천군 남면 사무소에 접수를 해서 농업인이 되었고, 또 뭐 처음부터 잘 하지는 못했지만은 농사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연도 있고 또 즐거운 일도 있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좀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또 개운하기도 하고 그런 날이라서 하지 않던 영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귀농을 계획을 하고 있다가 귀농을 하시거나 또 뭐 포기를 하시거나 또 현재 귀농을 준비를 하시는 분, 그리고 교육을 받으시는 분,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 가지 사연 중에 간단한 이야기를 한번 한 5분 안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귀농을 하게 되면은 지역에서 사시는 분, 그리고 귀농한 저와 같은 분, 그리고 또 행정기관, 또 교육기관, 또 농촌 관련에 대한 그런 문화 정보를 알려주는 곳, 또 기술센터, 뭐 군청, 면사무소, 뭐 여러 군데를 이렇게 찾아가게 되고 또 관련된 업무가 생기기도 하고 또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한 각 곳을 찾아다니면서 사정 이야기도 하고 또 뭐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말로 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말로 하지 않아도 그냥 생각으로 이건 기본적으로 내가 요 정도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있고 또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시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잘 안 발생을 하는데, 시골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게 이웃 간의 문제, 그다음에 농지와 농지 사이의 경계 문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농민들과 그러니까 원주민과 대화를 하다가 서로 그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또 뭐 이장님이나 반장님, 또 군청이나 뭐 이런 여러 군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불편한 가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귀농을 해서 이장님한테 주소 변경에 대한 그 인사를 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확인을 받고 농업인이 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절차를 이장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찾아가게 되고 그다음에 뭐 기술센터도 가게 되고 군청에도 가게 되고 면사무소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기본적인 그 절차가 필요하고 행정적인 문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다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오는 것보다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도 유대관계를 잘 하려고 이제 또 마을에 관해서 회의를 하면 또 찾아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이장님이 지나가다 들리시든지 또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 들리시면 뭐 차도 한잔 대접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 아주 가벼운 문제가 큰 문제로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경우를 흔히 봐왔는데, 요새 제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드리게 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그런 이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할까, 또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의견도 들어봅니다. 근데 사실은 말을 했을 때 사람은 말이 통해야 됩니다. 제가 잘했다, 또 그 사람이 잘못했다가 아니고, 그 사람이 저한테 했을 때 말을 들어주고, 제가 할 말을 그 사람한테 했을 때 그 사람이 제 말을 들어줬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고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 그 사람마다. 저도 고집이 있고 상대방들도 고집이 있는데, 고집을 내세우다 보면 아는 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다가 문제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아시는 분들이 있고,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SNS를 하면서 또 알게 되시는 분도 있는데,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활동 상황, 또 저의 활동하는 모습, 일정 이런 거를 보여주고 또 남들이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제 그 어떤 분이 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그런 정보를 올려주셨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또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또 글을 올렸더니 어떻게 하라고 또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농사를 질 때는 그냥 혼자 농사만 짓지 말고 SNS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브로그도 하고 홈페이지 운영도 하고 그러면은 참 얻는 게 많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3분에서 5분 사이에 이야기를 다 마치려고 그랬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이 되면 지금 경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경계 부분이 있고 또 내 땅이 있는데, 사실
도면상의 경계 측량을 하지 않고 귀농해서 농사를 짓다가 분쟁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농사를 이렇게 졌는데 네가 왜 이쪽에까지 와서 침범을 하느냐. 넌 농약을 치는데 왜 나는 친환경을 하는데 나는 친환경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서 약을 치면 바람이 그럼 글로 가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약을 그런 걸 치냐. 이렇게 또 문제가 시작이 되기도 하고 또 사실 또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도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지목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거 우리 땅이 이만큼인데 저 사람이 여기까지 해먹네. 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던 땅은 이렇게 있는데 길이 이렇게 들어와 있네. 이걸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해당 땅 주인하고 상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러니 여기까지는 우리 땅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쪽에서 또 받아줘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뭐 몇십 년 그냥 이렇게 해 먹었는데.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측량을 하게 되거든요. 측량은 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 측량이 있고 또 개인 업체에서 하는 측량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분쟁이 생기면은 측량을 공식적으로 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측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서 폴 받고 거기서 여기까지는 우리 땅이고 여기서 저기는 당신 땅이다.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나무 말뚝으로 이게 찍어주고 가는데요. 또 어떤 경우는 뭐 스프레이로 뿌려주고 가고 그래요. 측량할 때. 그럼 측량공사에서 지적공사에서 공식 명칭이 지적공사입니다. 한국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날 반대편 지주와 나랑 또 옆에 있는 토지 지주랑 모여서 같이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폴이 여기서 찍혀서 저기까지 박혀 있고 이렇게 하면 경계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여기가 경계고 여기서 여기는 당신 땅이라는 걸 서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경계가 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경사지가 있고 그러니까 개발을 하다 보면 개발 행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형질 변경을 하거나 그러면 임의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가를 일정 높이 이상의 흙을 차온다든지 건물을 진다든지 할 때는 군청의 개발 행위 허가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지적공사에 우선 측량을 의뢰하고 거기에 폴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측량 업체에다가 다시 이 의뢰를 합니다.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한 우리가 그 지목이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측량 좀 해다오. 그래서 토목공사를 이렇게 시작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허가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집을 져야 된다, 창고를 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창고를 지면은 거기 이제 설계업체를 또 가게 돼요. 그래서 설계업체에서 우리는 얼마만한 면적의 땅에 몇 평의 건물을 짓겠다. 또 아니면 농가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해서 도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면이 나오면은 제 생각은 이렇고 도면을 그려주는 사람 업체에서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받고 해당 건축업자한테 이걸 의뢰를 하게 됩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절차를 문제가 없이 하려면 공식적으로 허가를 득한 후에 진행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하면은 불법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한 2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불편한 문제, 상대방이 우리 때문에 불편한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민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청이나 뭐 면사무소 뭐 이런 쪽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관은 홍천군인 경우 군청 개발행위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물어보고 건축을 하려면 건축과에 가서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이 다 완성이 되면 준공검사가 끝나고 건축에 대한 그 번호가 나옵니다. 그 번호가 나오면 그거 이제 건물에다 붙여줘요. 파란 바탕에 하얀 글씨.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동길 2, 3에 10이라는 창고 건물에 붙어 있는 그 표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붙여주면 공식적인 건물로 인정이 되는 거고 건축물 대장도 나오는 거고 또 토지 대장도 거기에 이제 따라서 다 이제 공식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불법이 없다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전혀 발생이 하지 않는데 살다 보면 이제 이웃 간에 다툼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웃이 나에 대해서 내가 이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말로 해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았을 때 수긍하고 그 문제를 받아들이면 또 뭐 문제 해결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이제 군청에 직원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한 3번을 넣었어요. 이런 문제로 민원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은 전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답변만 오는 거예요. 그 기본은 용도 변경을 하기 전에 개발행위 하기 전에 흙을 불법으로 채워놓고 거기에서 이제 이 측량을 해서 개발행위를 한 지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게 불법인데 그 허가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이렇게 득한 다음에 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뭐 시비거리를 뭐 만들어내야 합법적으로 다 됐는데 무슨 시비가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제 할 말을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저 같은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밤 이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해당 공무원한테 여러 번 항의를 했어요. 불법이라고 저한테 분명히 서면으로 통보를 해놓고 이거를 처리를 빨리 안 해서 문제가 더 커져 있어요. 뭐 자세한 문제를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해당 공무원이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측량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흙을 채운 것도 육안으로 봤을 때 그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저게 몇 센치 어느 정도면 위법이다. 그래서 그 해당 공무원이 전태 답변이 왔을 때 문제 해결이 필요한 건이다 이렇게 된 것은 50cm 이상 불법, 그러니까 허가를 득하지 않고 개발행위 지역에 흙을 쌓은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분명히 답을 해왔어요.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경계지역과 경계지역에는 철판으로 벽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제가 처음부터 그거를 민원으로 할 생각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입장도 있고 내 입장도 있는데, 흙을 쌓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공사를 하는구나 정도였어요. 근데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했고, 제가 브로그나 영상을 하면서 많이 사진도 하고 영상을 막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 전에 사진이 있던 거예요, 증거로. 그런데 저희 지역은 높은 지역이고 반대편, 상대편의 땅은 낮은 지역이에요. 거기다 갑자기 흙을 갖다 올려 쌓는 거예요. 그 비가 오면은 높은 지역에 저희 소유의 땅에서 반대편으로 가는 지역으로 물이 흐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뭐냐면 불법 개발 행위를 한 지역이에요. 그럼 거기다 흙을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말하기를 50cm 이상은 불법이다 이거예요. 흙을 그냥 쌓는 것은. 그러면 불법 지역에다가 뚝을 막아서 물이 흐르는 걸 아예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뚝을 쌓아놓고 또 철판으로 이렇게 담을 쌓아놨는데, 물이 흐름이 이제 있다 보니까, 물이 하중이 있잖아요. 물이 밑으로 내려가다가 보니까 뚝을 밀고 나가서 그 철벽 사이로 물이 나간대. 그 자리에다가 또 하판을 막았어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우리 땅 쪽으로는 물조차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영상으로 찍고 군청에 직원하고도 이제 사진으로도 이제 찍고 거기 현장 같이 가서 답사를 지켜줬는데, 이건 참 말로 하기 전에 그냥 상식적인 문제를 자기들이 반대편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는 말은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밤에 드리냐면, 진흥에서 잘 되는 분들도 많아요. 이웃 간의 관계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해당 지역은 제가 경작했던 땅이고 제가 소유했던 땅이에요. 그래서 그 지형이 어떻다는 걸 다 알아요, 제가. 그 사진도 지금도 있지만. 그래서 군청에 그 불법 사실을 좀 해결해달라고 했더니, 공무원이 하는 말이 사진을 찍어봐라, 측량을 해봐야, 육안으로 봐도 하는데 그렇게 판단력이 낮은 담당자라면 공무원으로 그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는 건지, 제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왔어요. 여기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공무원은 그냥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시험을 잘 봤을 때 어느 부분에 배치를 하면 이 공무원이 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공무원 교육원에서 시험을 보고 합격이 되면 연수원에 가서 그 공부를 하고 다시 그 해당 공무원이 여기서 일하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배치를 해주잖아요. 그렇다면 개발행위과에 있는 직원은 법적인 부분, 군청에서 행정적인 절차, 민원이 접수될 때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현장에 갔을 때는 확인과 관찰과 대처, 그리고 처리 방안, 답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이 개발행위과 직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와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나요? 그게 잘 안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측량을 해봐야 되는데, 엊그저께 측량을 해고 갔어요. 그럼 측량은 문제 발생이 돼서 얼마만큼의 지형을 처음에 전화했을 때 로드맵을 찍어보면 다 알 수 있다. 그럼 찍어봤으면 벌써 찍어서 확인이 돼야 할 문제예요, 이것은. 근데 몇 달이 된 거예요. 지금 4월달 중순에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 5월달인가 아마 민원을 제가 접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몇 달 됐어요. 그래, 이게 민원 접수를 했으면 빨리 처리해야 될 문제를 왜 이렇게 끌고 있는지, 또 답변도 시원하게 못 주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 시원시원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해. 그럼 그런 내용을 여기 와서 제가 전부 녹음을 한 파일도 있어요. 공무원으로서 공정한 판단과 행정은 정확하게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공무원 아니냐. 그러면 그 일을 정상적으로 처리했을 때 월급을, 그러니까 봉급을 받는 사람, 그것이 공무원이지 않냐. 사과라든지 이런 말도 없어요. 그래서 또 현장에 가서 설명하는 자리에서 제가 그랬어요.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당신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이쪽 애가 그러면 손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손실 클 일을 내가 해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하기 전에는 우리 건물 옆에 돌을 너무 많이 쌓는 거예요. 흙을 너무 많이 쌓아 올려. 그래서 어느 정도만 해라. 우리 여기 자는 데가 있으니까, 이 분도 있으니 많이 쌓게 되면 다 들여다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땅보다 높았을 때까지도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제가. 근데 또 올린 거예요, 5월 달에. 그러면 잔디까지 또 심어놓으니까 다 들여다보여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내가 민원을 제출하다 보니까 성질이 났는지 그쪽에서 흙을 더 높이 싸고, 또 제가 얘기했을 때 이렇게 하면 흙을 아까 말했듯이 흙 싸는 거 좀 정리해준다고 제기하지 않겠다 했는데, 어디 갔다 온 사이에 더 싸놓고 간 거예요. 그럼 저는 화가 나지 않겠어요? 불법을 다 눈 감아 줄 수 있는 바보였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럼 불법을 했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건물을 또 작년에 불법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 날씨는 엄청 더웠어. 그래서 제가 새로 산 그냥 전동 공구를 빌려줬어요. 빨리 공사를 끝내게 하라고. 제가 불법인 걸 알면 따졌겠어요? 안 따졌죠. 왜냐하면 이웃 간에 그런 걸 뭘 따지겠어요. 그 사이가 와서 일을 하길래, 그러면 내가 공구를 빌려줬더니 무더운데 빨리 끝내라. 내가 100원짜리 하나 안 받고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힘들다고 감자도 삶아서 줬지, 옥수수도 삶아서 줬어요. 딸하고 사이하고 둘이 하더라고. 그 무더운데.
그러면 귀농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말이 통하면 민원이 발생 안 해요.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은 말이 통하지 않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 그게 민원 발생 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뭐 이력저력 그냥 긴 이야기가 됐는데 저녁을 먹고 참 기분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홍천군 개발행위과에 민원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재심 요청을 한 거예요. 해서 그 결과를 이제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아마 다음 주쯤이면 공무원이 뭐 서면 답변을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뭐 그 내용에 대한 이 처리 앞으로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될지 답변을 이제 해올 거예요. 한번 그 답변을 보고 그 결과에 대한 것도 또 뭐 시간이 되면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하고요. 오늘 저녁에는 이 쥐뚜라미가 이렇게 많이 옵니다. 이제 가을 분위기인데요. 시원하고 기분도 상쾌한데 여러분들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셨다면 즐거운 TV 프로그램을 보시던가 또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편안한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